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,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. 청취자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그 가사집에 실린 리씨 부인가인데요. 이게 1955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면서 남편이 쓴 정말 절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예요. 오늘은 이 특별한 가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삶, 그리고 또 변치 않는 가족의 의미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. 네, 이 리씨 부인가는 청취자분의 할아버지 전희보 선생님께서 1955년에 지으신 글입니다. 바로 그 전해죠. 1954년에 부인 이 씨께서 42,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 쓰신 거예요. 참고로 여기서 가사라는 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통 문학 양식 중 하나잖아요. 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야기를 길게 풀어낼 때 많이 쓰였죠. 전희보 선생님은 1915년생이시고 부인 이 씨는 1912년생, 1931년에 각각 16, 19회 혼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와, 16, 19회요? 정말 어린 나이에 만나셔서 한 20여 년 함께 사시다가 갑자기 사별하신 거네요? 그 슬픔이 정말 깊었겠어요. 네, 그렇죠. 가사에도 보면 원수로다 원수로다 나에게 원수녀는 가보년 1954 이렇게 아내가 돌아가신 해를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구절이 있잖아요. 또 100년 기약 깊이 두고 일이 풀 줄 누가 알아 하면서 그 허망함도 토로하시고 맞아요. 그 허망함, 원망 같은 감정들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죠. 특히 저는 그 19회 시집 와서 집안 살림 꾸리고 또 어른들 잘 모셨던 부인의 어떤 뛰어난 면모들 그런 걸 회고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그 슬프다 저 안목을 어느 데 다시 볼꼬 라는 구절에서는 정말 그 상실감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슬픔 속에서도 부인에 대한 존경심, 애정 이런 게 막 묻어나죠. 가령 부인을 우리 가문 종부로다 이렇게 칭하시는데 종부라는 게 보통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대를 잇는 맏며느리잖아요. 그만큼 부인이 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. 이걸 인정하시는 거죠. 그냥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정말 가문의 기둥 같은 존재로 여기셨던 거군요. 네, 그렇죠. 또 젖빈객 봉지에 사는 성우도 극진터라라던가 우리 집 치가치산 올 때보다 2, 3배나 넉넉하게 하였으니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. 이게 그냥 살림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손님 맞이, 제사 같은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부인이 다 일으켜 세웠다는 거거든요. 와, 대단하시네요.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사실 남편이 아내의 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인정하는 게 글쎄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래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생긴 외로움도 정말 커 보였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표현도 많죠. 가사에 네가 집에 없으니 오던 분도 아니 온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. 집안의 어떤 활기 같은 게 사라진 모습인 거죠. 그렇죠. 아내가 집안의 중심이었으니까요. 또 중천의 저 기러기 짝을 잃고 우나니 이런 건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서 표현하신 거겠죠. 네, 맞아요. 자신의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. 남겨진 자식들 걱정도 크셨을 테고요. 맞다. 자식들. 어린 자식 어이할고 또 이 자식 길러내어 뒤 영화 보려 하고 잔명을 보존하니 나의 신세 막막하다. 이런 구절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, 근데 또 동시에 그 막막함, 이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슬픔이 담긴 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. 어떤 이야기인가요? 청취자분 설명에 따르면요. 이 가사집을 시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둘째 며느리, 그러니까 청취자분의 어머니신 거죠. 장은자 여사께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오셨대요.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이 가사에 담긴 의미, 할아버지의 슬픔, 이런 가족사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. 어머니께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현재 청취자분 전종욱님께서 이걸 직접 현대어로 풀이하시고 또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시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한 세대의 기록이 다음 세대, 또 그 다음 세대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죠. 와,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네요. 그 청취자께서도 이 가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핵가족화되고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이 시대에 가족의 아내가 있고
집안에 안주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요. 네, 저도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.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세대가 겪었을 어려움, 이런 걸 헤아려 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된다는 말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한 개인의 아주 절절한 슬픔을 노래한 가사지만 이게 시대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공감을 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. 이런 개인적인 기록이 후손들에게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하고 그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죠. 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리시 부인가는 정말 아내를 잃은 남편의 애끓는 마음,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간을 초월한 기록이었습니다. 할아버지의 노래가 어머니를 거쳐서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힘. 아, 정말 감동적이네요.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그 청취자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곁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빅바랜 서랍 속이나 아니면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가족의 기록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발굴하고 또 같이 나누는 것,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점점 희미해져가는 우리 관계의 끈을 다시 좀 단단하게 잇고 우리 삶의 근원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